산속이었다. 운무진은 바위에 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화산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며 지치면 쓰러지듯 잠들기를 반복했다. 5년이었다. 내공 한 줌 없이 입문해서 사부님께 검을 배우고 사형들에게 구박받으면서도 이를 악물었던 시간.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언젠간 인정받을 거라 믿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났다. 사부님, 대사형, 사형제들, 다시는 볼 수 없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눈물이 흘렀다. 멈추려 해도 멈출 수가 없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억눌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왜?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하필 나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산바람만이 나뭇잎을 흔들 뿐이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해가 기울고 숲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나 운무지는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때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라. 혈무천. 운무진의 단전을 열어주고 호련히 사라진 노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 문득 의문이 들었다. 그는 천마신교의 초대 교주였다. 한때는 수많은 정파 무인들을 죽였을 것이고 피로 강호를 물들였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왜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을까? 대답은 얻을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떠났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 자국이 마른 얼굴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을 도우라.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할 수 있을까? 이 손으로, 마교의 내공을 가진 이 몸으로. 대답은 나오지 않았으나 운무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품에서 천 조각을 꺼내 얼굴 아랫부분을 가렸다. 대충 만든 복면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파문당한 화산파 제자. 그 얼굴이 알려지면 곤란했다. 일단 가보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뭘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운무진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산길을 따라 내려오던 운무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비명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살려주시오. 망설임 없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렸다. 산길 아래 작은 공터가 나타났고 상인 행렬이 산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수레 하나에 짐이 가득했으며 상인 부부와 어린아이 하나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다. 산적은 대6명. 죄다 칼을 들고 상인 가족을 에워싸고 있었다. 어이, 상인 양반. 통행세 내면 보내준다니까 왜 이렇게 버텨?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칼끝으로 상인의 턱을 들어올리며 비웃었다. 전 재산이 이 짐뿐이요. 제발 살려만. 그럼 짐을 두고 가든가. 산적들이 낄낄거리며 수레 쪽으로 다가갔다. 운무진이 나무 뒤에서 상황을 살폈다. 대6명. 무공을 익힌 자는 없어 보였고 그냥 칼 든 건달 수준이었다. 할 수 있다. 검을 뽑으며 공터로 뛰어들었다. 누구냐? 산적들이 일제히 돌아섰고 운무진은 말없이 검을 들어 올렸다. 꺼져라. 두목이 복면 쓴 운무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뭐야, 복면 쓴 놈이 영웅놀이하러 왔나? 야, 저놈 처리해. 산적 둘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빠르지 않았기에 운무진이 검으로 막아내며 쉽게 반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칼을 막는 순간 산적 하나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다. 으악, 다리. 다리를 베인 게 아니었다. 일부러 넘어진 것이다. 뭐지? 당황하며 시선을 빼앗긴 순간 등 뒤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렸을 땐 이미 늦었다. 퍽! 모래가 눈에 들어왔다. 크! 시야가 막혔고 눈을 비비려는 순간 옆구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칼에 스친 것이다. 다행히 깊지 않았으나 피가 배어나왔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자 두목이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멍청한 놈. 운무진이 이를 악물었다.
눈이 따가워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그래도 물러설 수 없었다.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고 흐릿하게나마 앞이 보이기 시작하자 다시 검을 들었다. 산적 둘이 덤벼들었으나 운무진이 빠르게 베어냈다. 비명과 함께 나뒹굴었다. 뭐야, 이 새끼 강하잖아. 두목의 얼굴이 굳어졌다. 남은 산적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운무진이 검을 들고 다가가자 두목이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상인 가족이 들어왔다. 야, 그 꼬마 잡아. 산적 하나가 재빠르게 움직여 아이의 목에 칼을 갖다 댔다. 꼼짝 마. 이 꼬마 목숨이 아깝거든. 인질. 운무진의 손이 멈췄다. 화산파 검법에는 인질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없었다. 그런 비열한 상황을 가정하고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두목이 천천히 다가왔다. 검 내려놔, 이 멍청아. 운무진이 이를 갈았다. 검을 내려놓을 수 없었으나 그렇다고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었다. 순간 단전이 뜨거워졌다. 참아야 했다. 붉은 검기가 나오면 곤란했다. 하지만 분노가 치밀었다. 비겁하다. 이렇게까지 비겁할 수 있나? 단전의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졌고 억누르려 해도 소용없었다. 참을 수 없었다. 붉은 빛이 검에서 새어나왔다. 뭐야 저거? 산적들이 눈을 휘둥그레 떴다. 핏빛 검기가 검신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고 얼어붙은 것이다. 지금이다. 운무진이 땅을 박차며 아이를 잡고 있던 산적에게 돌진했다.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손목을 쳐서 칼을 떨어뜨렸고 동시에 아이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도망쳐. 아이를 부모 쪽으로 밀쳐낸 뒤 돌아서며 검을 휘둘렀다. 붉은 검기가 호를 그리며 산적들을 향해 뻗어나갔다. 히! 산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급소를 피해 베었기에 목숨은 붙어 있었으나 더 이상 싸울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두목이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다. 뭐야 이놈. 사람이 아니야. 운무진이 검을 들어 두목의 목에 겨눴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아, 알겠소. 알겠다고. 두목이 허겁지겁 고개를 조아렸다. 운무진이 검을 거두자 산적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도망쳤다. 싸움이 끝났다. 운무진이 돌아서자 상인 가족이 보였다. 부부가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세 사람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운무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운무진의 검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기는 이미 사라졌으나 방금 전 붉은 빛을 본 것이다. 저 검기. 상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핏빛이야. 부인이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다. 고마움보다 두려움이 먼저인 눈빛이었다. 운무진은 아무 말 없이 검을 칼집에 넣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변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돌아서려는 순간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아이였다. 부모의 품을 빠져나와 운무진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연아, 안 돼. 부모가 황급히 잡으려 했으나 아이가 더 빨랐다. 아이가 운무진 앞에 멈춰 서더니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천에 쌓인 만두 하나였다. 아저씨, 고마워요. 운무진이 멈칫했다. 나 구해줘서요. 이거 아까 엄마가 싸준 건데 아저씨 줄게요. 아이의 눈이 맑았다. 두려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순수한 고마움만이 담겨 있었다. 운무진이 천천히 무릎을 꿇어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떨리는 손으로 만두를 받았다. 고맙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가 멈칫했다. 아이를 해칠 생각이 없다는 걸, 아니 애초에 해칠 마음 따위는 없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상인이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은인.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부인도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다. 운무진이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운무진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아이가 뒤에서 손을 흔들었으나 뒤돌아보지 않았다.
손에 든 만두가 따뜻했다. 며칠 후 운무진은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으며 거리에는 인적이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도적대가 보였다. 10명 남짓한 자들이 민가를 털고 있었고 저항하는 주민을 칼로 위협하고 있었다. 망설이지 않았다. 검을 뽑고 뛰어들어 도적들을 쓰러뜨렸다. 이번에는 모래따위에 당하지 않았다. 며칠 전 겪은 일이 교훈이 되었기에 주변을 살피며 싸웠고 기습에도 대응할 수 있었다. 도적들이 도망쳤다. 운무진이 검을 거두고 주민들을 돌아보았다. 다들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주민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윽고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마을 촌장으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고맙소만. 노인이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빨리 떠나주시오. 예. 도적들이 보복하러 오면 어쩌려고. 당신이 떠나야 우리가 안전하오. 운무진이 할 말을 잃었다. 구해줬는데 떠나라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민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빨리 사라져 달라는 눈빛이었다. 알겠습니다. 운무진이 고개를 숙이고 마을을 떠났다. 홀로 걸으며 생각했다. 강호가 이렇게 비정한 곳인가? 목숨을 걸고 구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렵구나. 쓴웃음이 나왔다. 그래도 괜찮다. 고마움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까.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는 말. 그 말을 따르는 것뿐이다. 운무진은 다시 걸었다. 그 무렵 화산파. 청어자가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복문 중이라 산을 내려갈 수도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다. 무진이는 잘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었다. 문이 열리며 청현자가 들어왔다. 청어. 장문인. 청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었으나 청현자가 손을 들어 말렸다. 앉게. 자네 얼굴이 말이 아니구만. 청어자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무진이가 걱정됩니다. 내공 다루는 법도 제대로 못 가르쳐주고 내보냈으니 그 아이가 어찌 버티겠습니까? 하늘만 알겠지. 청현자의 대답에 청어자가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5년이었네. 예. 그 아이가 화산에서 버틴 시간 말일세. 재능 없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5년을 버텼어. 청현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5년간 포기하지 않고 버틴 근성이라면 반드시 살아남을 걸세. 청어자가 고개를 들었으나 청현자의 눈빛에도 확신은 없었다. 그래도 믿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반년이 흘렀다. 운무진은 여전히 강호를 떠돌았다. 복면은 한시도 벗지 않았고 어느 곳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 사이 싸움은 수없이 겪었다. 도적, 산적, 사파 무인들.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은 어디에나 있었고 운무진은 그때마다 검을 뽑았다. 처음엔 힘들었다. 화산파에서 배운 검법은 정정당당한 대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상대가 준비되면 시작하고 상대가 쓰러지면 멈추는 싸움. 하지만 강호의 싸움은 달랐다. 기습은 기본이었다. 뒤에서 칼을 휘두르고 항복하는 척하다 암기를 던지고 인지를 잡아 위협했다. 처음엔 그런 비겁한 수법에 번번이 당했고 몸에 상처가 늘어갔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하는 존재였다. 같은 수법에 2번 당하지 않았다. 세 번째부터는 먼저 읽고 대응했다. 상대가 눈을 굴리면 뭔가 꾸민다는 뜻이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 기습이 온다는 뜻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당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상대의 비열한 수법을 역이용하기 시작했다. 기습하려는 자를 먼저 쳐내고 암기가 날아올 방향을 미리 피했다. 강호에선 정정당당함만으론 살아남을 수 없구나. 뼈저리게 깨달은 교훈이었다. 내공 조절도 점점 나아졌다. 처음엔 붉은 검기가 제멋대로 튀어나왔다. 감정이 격해지면 단전이 들끓었고 억누르려 해도 소용없었다. 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의 싸움을 거치며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내공을 끌어올리는 법, 검에 싣는 법,
원하는 만큼만 뽑아내는 법. 처음엔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내공이 이제는 실개천처럼 조절되었다. 화산파 비급도 실전에서 하나씩 시험해 보았다.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초식이 들어있었으나 실전에서 써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검보에 적힌 대로 휘둘러 보고 상대의 반응을 보고 응용하는 법을 익혔다. 문제는 화산 검법을 그대로 쓰면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었다. 화산파 검법은 강호에서 유명했다. 조금만 눈썰미 있는 자라면 저건 화산 검법이다라고 알아볼 것이다. 고민 끝에 운무진은 검법을 숨기는 법을 터득했다. 화산 검법의 기본기는 유지하되 응용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정파 검법 특유의 우아함과 정제됨을 버리고 사파처럼 거칠고 저돌적으로 싸웠다. 겉보기엔 정파 같기도 하고 사파 같기도 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검법. 그것이 운무진만의 싸움법이 되었다. 1년이 지났다. 운무진의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복면 쓴 협객의 소문은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복면 쓴 검객이 우리 마을 도적을 쫓아냈다더라. 나도 들었어. 붉은 검기를 쓴다던데. 붉은 검기? 그게 뭐야? 몰라. 근데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 백성들을 도와준다잖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어느 날 운무진은 한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웠고 거리에는 활기가 없었다. 주막에 들어가 밥을 시키며 주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인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산적들 때문이요. 청풍채라고 들어보셨소? 청풍채요? 이 근방을 주름잡는 산적단이요. 두목이 강호에서 이름 있던 사파 출신이라 관아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어. 주인이 목소리를 낮췄다. 매달 공물을 바쳐야 하오. 안 그러면 마을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하니 다들 등골이 휘어지고 있어. 운무진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산채가 어디 있습니까? 북쪽 산 중턱이요. 하지만 가지 마시오. 혼자서는 어림도 없소. 졸개만 수십 명이고 두목 실력이 장난이 아니라 하오. 걱정 마십시오. 운무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운무진은 산채 앞에 도착했다. 목책으로 둘러싸인 산채였다. 막류에 보초가 서 있었고 안쪽에서는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숨지 않았다. 정문으로 걸어가 목책을 발로 걷어찼다. 쿠당! 목책이 쓰러지며 먼지가 피어올랐다. 뭐야? 습격이다. 산적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있었다. 운무진이 검을 뽑았다. 덤벼라. 싸움은 빠르게 전개되었다. 졸개들이 사방에서 덤벼들었으나 운무진의 검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1년간의 실전이 몸에 배어 있었고 사파의 비열한 수법 따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칼을 든 자가 찌르면 피하며 손목을 베었고 창을 든 자가 휘두르면 창대를 끊고 가슴을 찔렀다. 급소는 피했으나 싸울 힘은 남겨두지 않았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산적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뭐야 이놈! 강하다! 포위해! 남은 산적들이 운무진을 에워쌌다. 열댓 명은 되어 보였다. 운무진이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포위당했으나 당황하지 않았다. 이 정도 상황은 여러 번 겪어봤다. 단전에서 내공을 끌어올려 검에 실었다. 검신을 타고 붉은 빛이 희미하게 흘렀다. 산적들이 움찔했다. 저건 뭐야? 핏빛 검기다. 망설이는 사이 운무진이 먼저 움직였다. 땅을 박차며 가장 가까운 자에게 돌진했고 검을 휘둘러 3명을 연달아 베어냈다. 포위망이 무너졌다. 남은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또 도망쳐. 두목님 나오셔야 합니다. 남은 산적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때 산채 안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시끄럽군. 사내가 걸어 나왔다. 덩치가 컸다. 어깨가 떡 벌어졌고 손에는 폭이 넓은 귀두도가 들려 있었다.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청풍채 두목 철귀도 막천웅이었다. 내 놈이냐? 내 애들을 쓸어버린 게. 운무진이 검을 들어 올렸다.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 대가다. 대가. 막천웅이 코숨 쳤다. 어디서 굴러온 복면쟁이가 영웅놀이냐? 좋아, 그 대가라는 걸 치르게 해주지. 막천웅이 귀두도를 어깨에 걸치며 다가왔다. 걸음걸음마다 땅이 울리는 것 같았다. 운무진이 자세를 낮췄다. 강하다. 지금까지 상대한 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막천웅이 먼저 움직였다. 귀두도가 허공을 가르며 내리쳤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빨랐고 그 무게감이 상상 이상이었다. 운무진이 옆으로 피했다. 쿵! 도가 땅에 박히며 흙이 파였다. 저 힘을 정면으로 막으면 팔이 부러질 것 같았다. 막천웅이 돌을 뽑아 올리며 곧바로 횡으로 휘둘렀다. 허리를 노린 참격이었다. 운무진이 검을 세워 막았다. 챙!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팔이 저렸다. 막아내긴 했으나 충격이 어깨까지 전해졌다. 힘의 차이가 확연했다. 정면 승부는 불리하다. 운무진이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벌렸다. 상대의 움직임을 살피며 빈틈을 찾아야 했다. 막천웅이 비웃었다. 뭐냐, 쥐새끼처럼 도망만 치게? 돌을 휘둘러 다시 달려왔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내리치고 베고 찔렀다. 운무진이 피하고 막느라 정신이 없었다. 반격할 틈이 없었다. 속도도 빠른데 힘까지 강하니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맞으면 끝이었다. 이게 다냐? 막천웅의 도가 어깨를 노리며 내려왔다. 피하려 했으나 늦었다. 운무진이 급히 검을 들어 막았다. 쫑! 검과 도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운무진의 몸이 뒤로 밀렸고 발이 땅을 긁으며 흔적을 남겼다. 팔이 저렸다. 소나기가 터질 것 같았다. 막천웅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돌을 들어 올렸다. 끝이다. 도가 수직으로 내려왔다. 운무진이 몸을 굴려 피했다. 도가 그가 있던 자리를 쪼갰고 흙과 돌이 튀었다. 위험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두 쪽이 났다. 숨이 거칠어졌다. 강호를 떠돌며 여러 자들과 싸웠지만 이 정도로 강한 적은 처음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10여 합이 오갔다. 운무진은 계속 밀렸다. 막천웅의 공격은 거칠었으나 빈틈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고 힘의 차이가 너무 컸다. 파문당한 뒤로 실전에 익숙해지긴 했으나 아직 일갑자 내공의 운용은 어설펐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파 고수의 경험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막천웅이 점점 여유를 부리기 시작했다. 재밌군. 쥐새끼 치고는 꽤 오래 버틴다. 웃으며 돌을 휘둘렀다. 장난치듯 느린 공격이었다. 운무진이 검을 들어 막았다. 그 순간 막천웅의 눈이 번뜩였다. 멍청한 놈. 느린 공격은 속임수였다. 막천웅이 갑자기 힘을 실으며 돌을 밀어붙였다. 쫑! 운무진의 검이 튕겨 올라갔다. 자세가 무너졌고 막천웅의 발이 운무진의 복부를 걷어찼다. 퍽! 컥! 운무진이 뒤로 날아가 나뒹굴었다. 입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막천웅이 천천히 다가오며 웃었다. 어디서 주워들은 협객놀이냐? 이게 강호다, 이 멍청아. 착하게 살면 일찍 죽어. 돌을 들어 올렸다. 영웅이 되고 싶었냐? 영웅 꿈은 저승에서 꿔라. 도가 내려왔다.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단전이 뜨거워졌다. 억누르지 않았다. 끌어올렸다. 붉은 기운이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운무진이 땅을 짚고 몸을 굴렸다. 도가 그가 있던 자리를 쪼갰으나 이미 그곳에 없었다. 뭐? 막천웅이 눈을 휘둥그레 떴다. 운무진이 일어서며 검을 들었다. 검신을 따라 붉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그게 뭐냐? 막천웅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운무진이 대답 대신 땅을 박찼다. 내공을 실은 신법이었다. 순간적으로 거리가 좁혀졌고 막천웅이 황급히 돌을 들어 막았다. 챙! 이번엔 달랐다. 운무진의 검에 실린 내공이 막천웅의 도와 부딪히며
충격을 일으켰다. 막천웅의 몸이 뒤로 밀렸다. 힘으로 밀린 것은 처음이었다. 막천웅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운무진이 멈추지 않았다. 검을 휘두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막천웅이 맞고 피하며 물러났으나 운무진이 거리를 벌리지 않고 계속 파고들었다. 검이 돌을 쳤다. 도가 검을 막았다. 불꽃이 튀고 금속 소리가 울렸다. 공수가 바뀌었다. 이 자식! 막천웅이 이를 악물며 돌을 크게 휘둘렀다.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공격이었다. 운무진이 피하지 않았다. 검의 내공을 집중하며 돌을 향해 베었다. 두 무기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쫑! 내공이 폭발했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지며 먼지가 솟아올랐다. 막천웅의 도가 튕겨나갔다. 소나기가 터지며 피가 흘렀고 도가 땅에 떨어졌다. 막천웅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운무진이 숨을 몰아쉬며 검을 들었다.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막천웅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살기가 가득했다. 죽여버리겠다. 품에서 비수를 꺼내 던졌다. 빠른 손놀림이었다. 운무진이 고개를 젖혀 피했다. 비수가 뺨을 스치며 피가 튀었으나 치명상은 아니었다. 그 사이 막천웅이 땅에 떨어진 돌을 집어들었다. 이번엔 확실히 돌을 들고 돌진해왔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낸 공격이었다. 운무진이 검을 들어 올렸다. 남은 내공을 전부 검에 실었다. 붉은 검기가 검신을 타고 타올랐다. 운무진이 앞으로 나아가며 검을 휘둘렀다. 막천웅의 도와 운무진의 검이 교차했다. 막천웅이 멈춰 섰다. 도가 손에서 떨어졌다. 가슴에서 피가 솟아올랐다. 내 놈! 대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운무진이 검을 빼내자 막천웅이 앞으로 쓰러졌다. 싸움이 끝났다. 운무진이 검을 거두며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떨렸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정말로 죽을 뻔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아직 멀었다. 더 강해져야 한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운무진이 산채를 나섰다. 산채를 나서자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도망친 산적들 몇이 이미 산 아래로 내려간 모양이었다. 뒤를 쫓지는 않았다. 두목이 죽었으니 다시 모이진 못할 것이다. 마을로 돌아가니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도망친 산적들이 마을을 지나가며 떠들고 간 모양이었다. 핏빛 검기 쓰는 괴물이 나타났다. 두목님이 당했어.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산채 쪽을 바라보고 있던 참이었다. 운무진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설마 청풍채를? 운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청풍채 두목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공물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누군가 환호성을 질렀다. 해냈다. 청풍채가 무너졌어. 사람들이 기뻐하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노인 하나가 운무진 앞으로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조남이 어찌 되시오? 운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불러야? 노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산적들이 붉은 검기를 쓰는 분이라 했소. 홍검대협이라 부르면 되겠소? 홍검대협. 운무진이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대로 부르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마을을 떠났다. 그 후로 소문이 퍼졌다. 청풍채를 혼자서 쓸어버린 협객이 있다더라. 복면 쓰고 붉은 검기를 쓰는 자라던데 홍검대협이라고 부른다더군. 처음엔 한 마을에서 시작된 소문이 인근 마을로 그리고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홍검대협. 복면을 쓴 붉은 검의 협객. 정체는 알 수 없으나 백성을 돕는 자. 그 벼로가 강호에 퍼지기 시작했다. 또다시 세월이 흘렀다. 홍검대협의 소문은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엔 작은 마을들 사이에서만 오가던 이야기였으나 이제는 강호 전체가 그 이름을 알았다. 홍검대협이 이번엔 형주 쪽 산적단을 소탕했다더라. 그 복면 쓴 협계? 나도 들었어. 붉은 검기가 하늘을 가른다던데. 대체 어떤 사람이야?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대. 소문이 퍼질수록 의문도 커졌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정파에도 사파에도 속하지 않은 자.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무림맹 본거지. 남궁진천이 서차를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붉은 검기를 쓰는 홍검대협이라. 옆에 서 있던 부하가 고개를 숙였다. 예. 최근 강호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의협이라 칭송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의협? 남궁진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붉은 검기를 쓰는 자가 의협이라고? 그건 마교의 무공이다. 하지만 직접 확인된 바는 확인이고 뭐고? 남궁진천이 탁자를 내리쳤다. 어디 사특한 마교놈이 협객 행세를 하며 허튼 수작을 부리고 다녀. 어디 그 낯짝이나 한번 보자. 부하가 움찔하며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찌하시겠습니까? 현상금을 걸어라. 홍검대협, 마교 잔당 의심, 생포시 상금 지급, 복면을 쓰고 다니니 얼굴 확인을 우선으로 하라고 전해라. 알겠습니다. 부하가 물러가자 남궁진천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붉은 검기라.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겠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무림맹 추적대가 강호 곳곳을 수소문했다. 홍검대협의 행적을 쫓았으나 번번이 놓쳤다. 그는 한 곳에 머물지 않았고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정보가 들어왔다. 홍검대협이 황주 쪽으로 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수로체를 치러 간다는 소문입니다. 추적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황주로 간다. 황주, 수로체 근처. 운무진이 수로체를 소탕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도적들은 모두 쓰러졌고 납치당한 사람들은 무사히 풀려났다. 산길을 내려오는데 앞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10명 남짓한 무인들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 복장이 통일되어 있었고 허리춤에는 무림맹의 표식이 달린 패가 보였다. 무림맹 추적대. 운무진이 발걸음을 멈췄다. 추적대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그대가 홍검대협이요? 운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서 있었다. 추적대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대답하지 않는 걸 보니 우리 목적을 대강 짐작하는 것 같소? 무림맹주께서 그대를 만나고 싶어 하시오. 순순히 따라온다면 다치지는 않을 것이오. 운무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가지 않겠소. 왜 거부하시오? 떳떳하다면 맹주를 뵙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할 말이 없소. 추적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소. 강제로라도 모셔가겠소. 추적대장이 검을 뽑았고 뒤에 선 무인들도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다. 운무진이 검을 뽑으며 자세를 잡았다. 화산검법은 쓰지 않는다. 3년간 스스로 만들어낸 싸움법. 정파검법의 기본기 위에 사파의 거칠고 저돌적인 응용을 얹은 형태. 그것으로 싸운다. 추적대장이 먼저 움직였다. 검이 운무진의 어깨를 향해 사선으로 내리쳤다. 운무진이 몸을 틀어 피하며 동시에 반격을 날렸다. 추적대장이 검을 돌려 막아냈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체행. 제법이었다. 무림맹에서 추적대를 이끌 정도면 실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운무진은 3년 전의 운무진이 아니었다. 추적대장이 검을 빼며 거리를 벌리려는 순간 운무진이 땅을 박찼다. 내공을 실은 신법이었다. 순간적으로 거리가 사라졌고 추적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빠르다. 반응할 틈도 없이 운무진이 검의 사정거리 안으로 파고들었다. 팔꿈치가 추적대장의 턱을 올려쳤다. 퍽! 크억! 추적대장이 비틀거렸다. 대장! 뒤에서 추적대원 둘이 달려들었다. 양쪽에서 동시에 검을 찔러왔다.
운무진이 몸을 낮추며 회전했다. 두 검이 머리 위로 교차하며 허공을 갈랐고 운무진의 검이 호를 그리며 두 사람의 손목을 연달아 쳤다. 퍽! 퍽! 검이 떨어졌다. 크억! 비명이 터졌으나 운무진은 이미 다음 상대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멈추지 않았다. 한 명을 쓰러뜨리면 그 기세로 바로 다음 상대를 쳤다. 추적대원 하나가 검을 들어 막으려 했다. 운무진의 검이 허리를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막으려고 검을 내렸다. 그런데 운무진의 검이 중간에 궤도를 바꿨다. 허리가 아니라 어깨를 노린 것이다. 헉! 반응이 늦었다. 검이 어깨를 스치며 피가 튀었고 추적대원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에워싸! 남은 추적대원들이 운무진을 둘러쌌다. 대여섯 명이 사방에서 검을 겨눴다. 운무진이 숨을 고르며 단전에서 내공을 끌어올렸다. 검신을 따라 붉은 기운이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저건 붉은 검기다. 추적대원들이 움찔했다. 그 순간 운무진이 검을 크게 휘둘렀다. 붉은 검기가 호를 그리며 뻗어나갔다. 피할 틈이 없었다. 검기가 추적대원 셋을 동시에 쓸어버렸고 비명과 함께 나뒹굴었다. 남은 자들이 공포에 질렸다. 뭐야 이놈! 뒤에서 추적대원 하나가 운무진의 등을 노렸다. 기회라 생각하고 검을 찔렀다. 운무진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몸을 비틀었다. 3년간 갈고 닦은 기감이었다. 검이 허공을 찔렀고 중심을 잃은 추적대원의 옆구리를 운무진의 검이 베어냈다. 크악! 나뒹굴었다. 마지막으로 추적대장만 남았다. 이 정도 실력일 줄이야. 추적대장이 이를 악물며 검을 들었다. 하지만 부하들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본 탓에 이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운무진이 천천히 다가갔다. 추적대장이 검을 휘둘렀다. 마지막 저항이었다. 운무진이 검을 들어 받아쳤다. 내공을 실은 일격이었다. 쫑! 내공이 폭발했다. 추적대장의 검이 튕겨나가며 손에서 빠져나갔고 그 충격에 추적대장이 뒤로 밀려나 주저앉았다. 검을 잃은 추적대장이 운무진을 올려다보았다. 싸움이 끝났음을 깨달은 눈빛이었다. 운무진이 검을 목에 겨눴다. 죽이지 않겠소. 검을 거두며 말했다. 돌아가시오. 싸울 생각 없소. 그 말을 남기고 운무진이 몸을 돌려 사라졌다. 추적대장이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순식간이었다. 10명이 덤볐는데 한 명도 제대로 공격을 넣지 못했다. 무림맹 본 거지. 추적대장이 남궁진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남궁진천의 눈썹이 꿈틀했다. 놓쳤다고? 너무 강해서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10명이 덤볐으나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남궁진천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자가 무슨 검법을 쓰던가? 검법을 보면 출신이라도 알 수 있지 않겠나? 추적대장이 고개를 더 숙였다. 그것이 정파 검법 같기도 하고 사파 검법 같기도 해서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검의 기본은 분명 정파 쪽인데 응용하는 방식이나 싸움법은 영락없는 사파였습니다. 처음 보는 형태입니다. 남궁진천이 잠시 침묵했다. 정파도 사파도 아니라 고약한 놈이로군.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좋다. 인원을 더 늘려라. 반드시 잡아와야 한다. 그리고 얼굴을 확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라. 알겠습니다. 추적대장이 물러갔다. 남궁진천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홍검대협. 내 놈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 파문 이후 3년이 흘렀다. 운무진은 여전히 강호를 떠돌았다. 무림맹 추적대와 몇 번 더 마주쳤으나 번번이 피하거나 제압했다. 그들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니 싸우고 싶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었다. 얼굴은 끝내 들키지 않았다. 이제 운무진의 실력은 파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일갑자 내공 운용법도 거의 숙달했다.
처음엔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내공이 이제는 원하는 만큼만 정교하게 다룰 수 있었다. 3년간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 기감도 극도로 예민해졌다. 멀리서 다가오는 기척도 느낄 수 있었고 살기를 품은 자는 눈을 감고도 알아챌 수 있었다. 강해졌다. 하지만 숨어 다니는 생활은 지쳤다. 어느 날 저녁, 운무진은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옆 탁자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홍검대협이 이번엔 서주에서 인신매매단 소탕했다더라. 대단하신 분이야. 관아도 못 잡는 놈들을 혼자서. 그러게. 진정한 협객이지. 아, 근데 그분 왜 복면을 쓰는 거야?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낮췄다. 어디서 흉악한 죄 짓고 도망 다니는 거 아니야? 범죄자라는 얘기도 있던데. 다른 사람이 버럭했다. 야, 그런 범죄자가 왜 사람을 도와? 말이 되냐? 아니,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고. 홍검대협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왜 나쁘게 말해? 우리 친척도 그분 아니었으면 도적한테 죽을 뻔했어. 알았어, 알았다고. 그냥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거지. 운무진이 씁쓸하게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범죄자. 틀린 말도 아니었다. 마교의 무공을 익힌 자. 무린맹에서 현상금을 건 자. 세상 눈으로 보면 범죄자가 맞았다. 복면을 벗을 수 없는 이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정. 설명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술값을 내고 주막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복면을 다시 올려 얼굴을 가리고 걸음을 옮기려는데 문득 시선이 느껴졌다. 3년간 단련된 기감이 경고를 보냈다. 누군가 보고 있다. 무린맹 추적대와는 달랐다. 살기가 없었다. 오히려 호기심에 가까운 기운,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섞여 있었다. 고개를 돌렸다. 저 멀리 골목 끝에서 검은 옷자락이 펄럭이며 사라졌다. 쫓아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발길을 돌렸다. 쓸데없는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3년이었다. 강해지긴 했다. 사람들을 돕는 일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운무진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